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더리움 CBD라고 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 참고해서 보는 고래들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파이어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게 좀 유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부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나서 크게 하락을 했을 당시에 바닥 구간에서 이 당시 이제 14일 오후 10시 정도에서부터 해서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엄청난 물량들을 매집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보셨을 때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량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고래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또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이 고래들도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최근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언급하기 직전에 롱 포지션이 아니라 이제 숏 포지션으로 취하게 되면서 대량의 수익을 받았던 이런 이더리움의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도 역시나 최근 바닥에서부터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시 한 번 더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여러 고래들이 또 매수세가 덩달아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움직여주고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이더리움이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자리가 지지 라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고래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곡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추세 이런 것들을 다 그어놓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세선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그어보신 선들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라인들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더 급등을 하죠. 근데 반대로 저항 맞게 되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들을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 상승 추세가 연결되고 있지만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나온다 라는 것들, 추세가 바뀌는 위치들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장기 추세에 대한 변곡점은 바로 6개월간 최근 6개월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기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6개월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래서 6개월간 평균적으로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7월달이었죠. 7월달에 크립토 위크 발표 당시 직전에 이렇게 고래들의 단가권들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넘어선 순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알트코인들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다 남겨드려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유료다 보니까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보시게 되시면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2025년 1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말부터 해서 1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넘어선 순간부터 상승 추세.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띄었지만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 어디라 했죠?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 자, 요 교차 지점의 위치 여기였습니다. 이 1번 위치가 고래들의 단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래 단가 이탈하니까 그다음부터 급락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볼까요? 2024년 초입니다. 초와 중순이에요. 마찬가지죠.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이 자리, 자, 이 구간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 1,8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4,000불까지 급등 나와졌고요. 하락을 했지만 추세 자체가 이게 이탈한 건가요? 아니죠. 고래 단가 정확하게 지켜주고 나서 강하게 급등 나오죠. 그리고 이 자리 교차 지점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와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제가 이더리움을 200만 원대, 300만 원대 계속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고, 뭐 400만 원대도 추천드렸지만 결국 현재 플러스 5% 구간, 자, 고래들의 단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구간들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은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TGA 잔고와 영레포 잔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TGA 잔고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시키면서 급등을 시킨다. 이 당시가 정확하게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23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7월 중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에, 시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천억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이 자금이 언제 빠진다 했죠? 4분기에 빠진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빠집니다.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4월부터 7월까지 이더리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 자금 빠짐과 동시에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급등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찾고 계시는데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것은 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돈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이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 구간이다. 플러스 5%.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업비트 상으로는 한 56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업비트 상의 차트와 코인베이스 해외 거래소의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차트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혹여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구독자님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의 글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시장 많이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금요일 새벽에 있죠. 토요일 날 말고 금요일 날,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들려왔던 소식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회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SVB 사태와 비교를 할 게 아닙니다. 자, SVB 사태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지방은행에 대한 부실채권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을 하려고 공포심을 유발시키려고 제2의 SVB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VB 사태의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산했던 파산 규모로 따졌을 때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손실액 규모로 봤을 때는 얼마냐? 2조 3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이 안에 예치됐던 예치금이 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뱅크런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조나 되는 자금들이 한 번에 이탈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 크게 하락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슈예요.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보시게 되시면 얼마예요? 5천만 달러 손실이에요. 5천만 달러는 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700억을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파산 문제들이 한 번씩 일어나요. SVB 사태처럼. 근데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시기에 이런 사태가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큰 문제가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자, 뭐예요? 자동차 대출이에요. 여러분들, 주택 문제가 터지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 파장이 스노우볼이라고 얘기하죠. 자, 조금씩 굴러가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대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면에서 있어도 상당히 적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코인 시장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런 SVB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이 되면서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누구에게?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유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점차 해결이 될 거고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건 CPI. 아마 CPI가 좀 괜찮게 나온, 물가가 조금 안정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올라와 줄 거예요. 이게 있었나? 한 달 뒤에 보게 되고 막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뭐 이더리움이 700만 원, 800만 원 가는 순간부터 해서 뒤돌아보게 된다면 뭐 저런 게 큰 의미가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분들을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더리움만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코인들에 대한 걱정들, 어떻게 보면 한번 빠질 때 20% 30%씩 빠지다 보니까 제가 항상 비중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비중 관리 뭐 2% 3%씩 이렇게 매 모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 비중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멘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고래들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말 그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알트에 대한 분석들을 좀 많이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는 싶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코인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보면서 현재 보시는 코인은 뭐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매입 단가가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올라선 순간부터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이건 좀 애매하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시지요 라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시는 코인들 있으시면 가만 놔두시지 마시고요. 가만 놔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는 방이 구독자 방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직 저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시기만 하다 보면 답답하고 뭐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독자방, 소통방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두 가지 실시간 소통방 입장과 보유 종목 진단을 같이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 방이 원래 보유 종목 진단 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같이 초대를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방이 카톡방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신고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방이 폭파가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이거를 몇 년째 계속 4년 이상, 5년째거든요.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악의적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같이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방은 제가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방은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실 건데, 이제 많은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이 또 이제 뭐 같은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또 대화하고 하다 보면 또 힘도 나실 거고 분명히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